공동물류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밀크런 방식을 통해서 여기 후평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 입주 기업들의 운송사가 밀크런 방식을 찍고 포인트로 해서 물량을 집적한 다음에 운송 스케줄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밀크런 방식은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산업혁명 당시 이제 우유를 사실은 좀 신선한 우유를 수도권 이제 영국에서 발생한 개념인데요. 런던으로 사실은 수도권에서 우유 소비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어찌 보면 신선한 우유를 외곽 지역, 랭크셔 지역이나 혹은 맨체스터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낙농업체들이 그 지역에 있는 낙농 우유를 픽업해서 런던으로 보내는 방식에서 유래됐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도 사실 보시면 CJ 프레시웨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픽업하고 수배송할 때도 밀크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사실 후평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픽업하고 그리고 또 거점으로 센터로 입고를 한 다음에 집적을 하고 나서 수도권으로 뿌려주는 그런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류 단가 구조입니다. 크게는 사실 보관, 입고, 그리고 반출, 입출고, 그리고 운송을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3PL에서는 단가 체계를 보고 있습니다. 보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1단위로 보통 팔렛 단위나 셀 단위로 사실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됐을 때 대기업을 기준으로 저희가 나가는 단가표입니다. 근데 후평산단 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기업들이 사실 매일 팔렛을 보관하고 저장할 수요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집적을 해서 물류 상황에 따라서 각 기업들의 수요 책정을 한 다음에 혹은 상반기에 물류가 모일 수도 있고요. 하반기에 물류가 모일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 시점, 예를 들면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그런 프로모션 데이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경우는 이런 공동물류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팔렛 단위로 운송을 할 때 데일리로 사실은 저희 단가가 책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사실 주 단위, 월 단위로 수요 책정을 해서 수요 베이스로 플랫폼 운영을 한다면 탄력적으로 사실은 이런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입출고 같은 경우는 상하차 비용, 고정비, 이제 각각 기업이 내고 있는 저희 인건비가 있겠죠. 이제 외주를 주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사실은 센터에 이제 고정으로 이제 운영되는 고정비를 상하차 운영비를 각각 기업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용한 만큼 ABC 방식에 따라서 입출고에 대한 상하차 고정비 인건비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부자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구매나 사용을 통해서 단위당 단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배송 같은 경우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사 대비해서 운송사는 기본적으로 물량 단위로 사실은 운송 협상을 하게 됩니다. 운송비를.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운송비는 낮아지는 걸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단가 구조 관련에 대해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요약을 하자면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사실 고정비, 사용기준 원가를 책정함으로써 고정비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변동비는 운송비 최적화, 즉 이제 운송사 협상력을 제고하는데 물량을 집적해서 변동비를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서 각각 기업들이 사용하는 수요를 책정을 해서 수요 기반 가격을 연동해서 분기별로 혹은 유류비나 인건비를 조정하거나 혹은 협의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단가 조정을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실증 사례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유럽 지역에서 사실 가장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물류센터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GVZ이라고 하는데, 기터 페어 케이스 센트룸이라고 저희 표현을 합니다.
브레멘 지역에 있는 게 가장 큰 사실은 공동물류센터입니다. 어찌 보면 브레멘이 왜 가장 큰 공동물류센터가 됐느냐를 봤을 때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함부르크 옆에 이제 브레멘 하퍼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북유럽과 그리고 런던에 이동을 했을 때 해운이 다 독일로 갔을 때는 함부르크와 브레멘 사이에 인 브레멘 하퍼 항으로 대부분 오거든요. 그래서 브레멘 하퍼 항으로 와서 브레멘 지역 이 GVZ 센터로 입고가 된 다음에 독일 전역 그리고 이쪽 서유럽 쪽을 봤을 때는 런던과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까지 이어지는 사실은 블루 바나나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거기가 이제 산단 대표적인 서유럽의 산단인데 이 브레멘 하퍼항을 통해서 이 산단으로 뿌려지는 물류들이 기본적으로 공동물류센터의 최초 공동물류센터의 개념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면적 같은 경우는 저희 후평산단 같은 경우는 810제곱미터 정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 GVZ은 사실 비슷한 개념으로 동치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사실 국제 물류까지 연관이 되다 보니까 151만 평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독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까지 연동이 되는 공동물류센터의 사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일본의 홋카이도형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후평산단과 벤치마크 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섬 도서 지역 지방이죠. 그리고 인구 밀도가 낮고 그리고 관동 지방 즉 도쿄와 관서 지방 오사카로 사실은 물류가 결론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홋카이도는 기본적으로 사실 신선식품과 그리고 낙농업 등이 산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에서도 공동물류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면적은 약 8,000평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홋카이도형은 후평산단과 비슷하게 어떤 국제 무역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홋카이도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필수적으로 홋카이도의 공동물류센터를 홋카이도 내 입주 기업이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2025년 비교적 근래입니다. 근래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도내뿐만 아니라 관동지방, 관서지방까지 사실 수송 거점으로 홋카이도 내 지방에 있는 신선식품과 낙농업뿐만 아니라 제조 부품을 집적을 해서 사실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삿포로시와 홋카이도 경제산업부 그리고 민간 운송업체가 연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밀도가 낮고 또 인구 빈도가 낮다 보니까 후평산단에서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후평 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는 강원 영서지방, 뭐 화천이나 양구 그리고 철원 지역까지도 사실은 연계될 수 있는 후평산단의 위치는 강원 내 지방 외곽에 있는 게 아니고 도심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필먼트 센터 역할을 할 수 있고 강원 지방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강원 지방으로 와서 강원 지방의 영서 지역을 뿌려줄 수 있는 거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강원 후평 춘천시에 있는 산업군을 집적을 해서 수도권으로 배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방향 풀필먼트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수도권과 수도권 지역으로 가서 결론적으로 이 식품이나 바이오가 한국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해외나 동남아 지역 혹은 중국 지역까지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설계를 하고 지금 이제 2차년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현재 어찌 보면 수출 트렌드에 맞춰서 좀 더 분석과 접근을 한다면 후평산단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